그 종교학에서는 예, 종교학이라 했습니다. 종교학에 있어서는 미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가 없어요. 이런 미신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종교를 자기 종교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종교는 다만 종교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통 종교인 이제 무교, 뭐 제가 이제는 무속이라 얘기 안 하고 무교라 하겠습니다. 무교. 이게 이제 무속이 아니고 무교라는 거죠. 이런 무교를 저속하다는 뜻을 담아서 이제 무속, 뭐 이런 속자는 뭐 이런 단어입니다. 보이나요? 예, 속자인데 이게 이제 무속, 이렇게 무속이라고 하는데 이는 폄하할 때 속자를 넣는 거죠. 이제 부르거나 미신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종교에서는 미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화유산이 무속을 가지고도 이렇게 컨텐츠 개발하는데 왜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처럼 특이한 거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 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저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는 또 그 부분에서 또 족보 얘기도 어저께 좀 드렸죠. 미국인들한테도 뭐 너희 3대조 조상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어떤 뭐 그 데이터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죠. 뭐 스미스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위에 조상들에 대한 걸 이제 쭉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뭐 너무 어려운 일인가요? 일단 뭐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종교적인 미신이 없듯이 이제 이건 전통 종교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예요. 무속은 무교는 저조차도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무속이라 그러는데 만일 뭐 여러분한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를 뭐 불속, 천주속, 기독속이라면 뭐 가당키 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 내가 그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걸 이제 폄하하는 그 자체가 저는 고정관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어떤 내로남불 같은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우선 기본 구조와 이렇게 기본 구조, 사제가 결국은 뭐예요? 사제가 결국 모든 사제는 또 다른 말로 무당이에요. 이 무당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나쁘게 써서 그렇지 뭐 신부든 뭐 스님이든 목사는 전부 다 무당이죠, 일종. 그냥 우리가 그걸 세련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목사다, 신부다,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어떤 사제의 역할 및 어떤 양성 과정들을 볼 때는 무교가 뭐 다른 고등 종교에 비해서 뭐 그 고등 종교란 게 뭐 불교, 기독교 뭐 이런 거 천주교 있죠. 비해서 결코 뭐 하등 종교로 뭐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무교는 뭐 무교는 크게 뭐 신령 뭐 이거 뭐 하느님 같은 거잖아요. 무당, 목사들, 뭐 신부들 같은 거, 뭐 신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제 이들이 만나는 장이 뭐냐면 보통 뭐로 해결된다? 굿. 이 굿을 제가 지금 적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번 학기에도 이렇게 굿을 이런 게 뭐 관련이 있느냐 이랬는데 뭐 관광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뭐 이 굿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적은 거예요. 뭐 이런 절대자와 뭐 사제, 신도로 이렇게 구성된 여타 종교, 뭐 신령, 뭐 그러니까 절대자,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절대자, 뭐 하나님인가요? 네, 그렇죠. 하느님, 예, 예. 하나님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예, 그다음에 뭐 사제, 예, 뭐 신도 똑같은 거잖아요. 신령, 무당, 신도나 절대자, 무당, 신도, 뭐 절대자, 사제, 신도나 똑같지 않겠어요? 제 목소리가 뭐 잘 들리시나요? 예, 뭐 물어봐도 답은 없죠. 현재 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적게는 한 4만 명, 많게는 80만 명 정도의 어떤 추정되는 이제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은 뭐 하고 싶다고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내린굿을 받기 전에 뭐 극도의 고통을 동반하는 또 신병을 상당 기간 알아야 되고 그죠? 내린굿을 받고 나서도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내린굿이죠. 내린굿을 받아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굿의 종류는 여러 형태의 굿이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소개했지만 무당들이 무당이 되기 위해서 받는 굿은 내림이란 말을 써서 굿이 되는 거예요. 굿의 형태도 뭐 풍어제 같은 거 고기 많이 잡히라고 하는 굿은 뭐 다른 뭐 어떤 풍어제 굿이 또 따로 있겠죠. 이거는 이 굿은 뭐 이렇게
무당에 대한 굿이라서 내림이라는 단어를 쓴 것 뿐이고, 그죠? 근데 이래 내림 굿을 받고 나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뭐 굿의 어떤 절차라든지 굿을 하기 위한 절차도 배워야 되고, 뭐 노래도 배워야 되고, 춤도 배워야 되고, 옷도 뭐 입어야 되고,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만만치가 않아요. 굿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마음대로 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 굿 자체가 매우 이제 복잡하고 정교한 어뢰이기 때문에 사실 10년 이상은 배워야 굿도 이렇게 주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다 굿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실력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무당들 세계에서도 굿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무당 있고, 아니면 뒷모도 이러면서 뭐 그냥 그릇이나 씻고, 아니면 장구만 치는 그런 무당이 좀 나누어져가 있어요. 뭐 그런 자세한 얘기는 뭐 우리가 또 한편 또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굿을 주도하려고 하면 이런 무당들도 최하 10년은 배워야 제대로 주도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무당들이 조금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거는 뭐 좀 남을 속여가지고 재물을 이렇게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무당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고도로 훈련된 카운셀러가 되겠죠. 그런데도 이런 무교가 왜 미신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는 뭐 유교 문화에 억눌렸고, 일제강점기에는 뭐 다른 전통 문화와 함께 같이 뭐 이렇게 억압됐고, 해방 이후에는 뭐 이데올로기들로 이제 그래서 각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배관시됐기 때문에, 그렇고 제일 큰 이유 이렇게 미신 취급받게 된 제일 큰 이유는 뭐 그냥 권력과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권력은 어떤 종교가 손을 잡았냐에 따라서 또 그 종교도 유지가 되고, 아니면 그 정권도 유지되어 왔거든요. 모든 나라가 그래 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느님을 제일 믿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를 삼진 않아요. 왜냐면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유럽 쪽의 보통 뭐 세부 나라를 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천주교 라인을 이렇게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많죠. 영국은 좀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고, 뭐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 천주교 기반한, 뭐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 하면 뭐 불교를 국교를 하듯이. 그럼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미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국교로 기독교를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도 국교 자체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너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교를 기독교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뭐 그런 얘기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는 거고, 희한하게 저는 참 우리나라가 제일 웃기는 거는 우리 것에 대한 또 자신감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굉장히 민족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또 우리나라는 이 동북아 삼국 중에서 동북아 삼국이 어디예요? 고래, 뭐 한국, 중국, 일본이죠. 그래서 이 삼국 중에서 자신들의 어떤 고유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떤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무교를 좀 당당히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외국인들, 국내인끼리 소비하는 내수 시장만으로는 나라가 발전하기 힘들어요.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경제적인, 무역적인 어떤 산업 여러 기반적으로도 나라의 부강을 이루는데 한몫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관광과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관광 자원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 많이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외국인 불러들이려고 하면 뭐다? 매번 얘기하는 게 특이한 매력성이 있어요. 특이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특이한 매력성이 있어야 되겠죠. 매력. 특이한데 뭐 매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매력도 어떤 거다? 미국과도 있고 중국과도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만 있을 때, 그럼 또 특이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특이한 매력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민속 문화의 대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민속 문화를 했습니다. 민속 문화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다음에 관광자원 편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의 이 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광자원에 대한 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관광자원을 알아야 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뭐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광자원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하겠지만 우리 뭐 판소리도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이 판소리도 결국 뭐다? 남도 구판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굿에서 시작한 거예요. 남도 하면 우리가 이제 전라남도 뭐 이런 쪽 뭐 이런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문화재가 됐고 판소리 여러분 다 아는 거. 그 다음에 단오제, 강릉의 단오제도 결국에는 뭐에서 시작됐어요? 단오 굿에서 시작됐잖아요. 굿. 예. 그러니까 뭐 넘버빌 이 넘버빌 퍼포먼스라고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안 궁금하면 안 찾아봤는데 뭐 영국의 넘버빌 퍼포먼스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음악제 같이 아니면 공연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것으로 제일 히트 친 게 뭐냐면 난타 공연이에요. 난타 공연. 그것도 난타 공연도 결국 어디서 나왔어요? 궁극적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풍물굿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풍물굿. 어쨌든 이 굿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기원이 있어야 돼. 풍물굿이 기원이 돼서 난타 공연도 나오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저는 이것만큼 확신할 수 있는 게 지구상에서 가장 유난히 음주 가무를 신명나게 즐기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것도 밤새도 술 먹고 마시고 또 노래를 어쩜 지금 텔레비전 채널 틀어보세요. 뭐 인기 순위 1등에서 한 10등까지 대부분이 뭐예요? 노래잖아요. 저는 좀 지겨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틀면 뭐 트롯부터 시작, 트롯이 싫다는 게 아니고 뭐 하면서 뭐 팬덤 싱어 입문해서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러면서도 무교는 또 비난하려고 그래요. 왜? 가장 무교스러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나서도 그럼 전부 다 뭐다 이런 유난히 음주가무를 신명나게 즐기는 것도 다 무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한국인들은 어떤 종교를 갖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무교적인 틀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교적인 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 합니까? 기복신앙이라잖아요. 기복신앙. 불교도 기복신앙 아닙니다. 막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를 폄하할 때 기복이라 하는데 이 기복은 이제 무교의 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절에 다니는 불교를 믿는 학생들 절에 가보면 산신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큰 절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뭐 범어사가 있는데 가보면 저 산신각이 이렇게 한 모퉁이에 대웅전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는 원래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산신각은 원래 불교하고 관계 없어요. 근데 불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게 불교도 외래 종교잖아요. 뭐 인도에서 인도에서 중국 같고 중국에서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불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2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있었던 이 산신, 이게 뭐예요? 무교잖아요. 무속. 뭐 여러분들 편하게 무속이잖아요.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안지 않고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라 할게요. 고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교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교가 그 부분에서 좀 현명했죠. 예, 이걸 쳐내서는 자기들께 흡수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산신을 불교 쪽으로 끌어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복신앙으로 가면서 이렇게 불교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무교를 무속이라고 폄하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세련된 게 아니고 저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통성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도 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 신들린 것처럼 신도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그냥 무당들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속에서는 사제만
그 신이 들리는데 뭐 타 종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 기독교다 이러면 기독교는 신도들도 전부 다 뭐 사지처럼 신이 들리더라고요. 뭐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다 기본적인 바탕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가 들어도 좀 무속적인 성향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음지에서 양지로 복권을 시키면서 또 그걸 뭐 서사가무라든지 뭐 서사무가라 할게요. 무가라든지 춤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인류학 등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무교를 재조명함으로써 또 이렇게 그 컨텐츠 개발적인 측면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2009년입니다만 좀 오래된 거겠습니다. 뭐 여러분 좀 좋아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여기 있으면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유네스코 이러면 뭐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뭐 별거 아닌 기관입니다만 세계 무형 문화유산, 원래는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 무형이란 거는 유형하고 다른 거는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겠죠. 무형은 어떤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것들, 손에 잡히지 않고 형체가 있는 거. 이것도 뭐 한 3000년 지나면 2000년대 초반에 쓰이던 이제 뭐 보드마카의 칠판 지우개네 이러면 이거는 뭐야, 만약에 전 세계 하나밖에 안 남았다면 문화재가 된다면 이는 무형이 아니에요. 손에 잡힌 게 유형 문화재가 되겠죠. 근데 어떤 기술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좀 더 쉽게 나폴리 피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나폴리 피자도 이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돼 있어요. 나폴리 피자가 그럼 나폴리 피자는 뭐다? 나폴리 피자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 무형 유산이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 나폴리 피자를 만들 때는 뭐 반드시 참나무 화덕에서 구워야 되고, 이제 참나무를 직접 넣어서 전기 화덕이 아니고, 뭐 맛 차이는 크게 없을 건데도 제 생각이나 뭐죠. 근데 그 맛이란 것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참나무 화덕을 쓰고, 뭐 동시에 그 다음에 치즈는 저 이태리 지역인 이 나폴리가 이태리 안에 있잖아요. 또 파르마 지역에서 나는 치즈를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짜렐라 치즈 나중에 듬성듬성 렐라 치즈를 듬성듬성 올리고, 토마토는 손으로 으깨어서 쓰고, 손으로 으깨어서 써야 되고, 밀가루 반죽은 맥주 효모를 써서 효모에서 이제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한 1리터 정도를 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반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펴서 뭐 돌리지도 않아요. 펴가지고 그 위에 이제 토마토 으깬 걸 바르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중요한 거는 요게 지금 토마토 외에 올리브 오일 외에 그 반죽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할 때 그 주변에 이렇게 반죽을 만들려면 옆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고 이렇게 펴기만 막 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다? 맥주 반죽이 잘 된 거는 이렇게 이것도 제가 연습을 한번 하고 그렸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토마토 소스가 여기 있고, 여기 모짜렐라 치즈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반죽 주변에는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반죽이 잘 돼. 맥주가 들어갔으니까 발효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어지간한 힘을 안 쓰면 이렇게 잘 터지지 않게, 터졌을 때는 퐁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하는데, 이 나폴리 피자라는 게 뭐 다른 것만 바질도 안 어울려요. 이렇게만 만들어서 화도에 굽은 것도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에 올라가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뭐 희한한 게 아니고 어쨌든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결국은 재료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들은 사실 재료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갑자기 나폴리 피자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에 아까 2009년도에 9월 30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제주도의 제주 칠머리
칠머리당, 이제 굿땅이라는 거겠죠. 영등굿이란 게 이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어요. 그 칠머리당, 그러니까 이 칠머리라는 곳에 어떤 무당, 당이 있고 영등굿, 이 영등이라는 게 뭐냐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영등 할매라는 거죠. 영등 할매, 할매 신이 오는데 이 할매 신의 역할은 뭐다? 음력 2월쯤이니까 이제 음력 2월이면 지금으로 치면 양력 한 3월쯤 되겠죠. 3월이 뭐예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많은 이제 고기를 잡아오라는 수확을 하는 일종의 풍어제, 만선이 되어서 오세요 이런 거죠. 고기를 많이 채워서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굿하는 어떤 행사, 제사, 의례와 그러니까 무당이 추는 춤이라든지 그런 행사 전반적인 것들이 세계에서 뭐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곧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져야 된다. 이건 뭐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건 이어져야 된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된다? 유네스코에서는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전수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왜? 그 사람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이 안 되면 이런 기술들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지정만 하면 뭐겠어요? 돈을 줘야 사람들이 유지를 하겠죠. 뭐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우습고 우리가 볼 때는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뭡니까? 어떤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또 우리가 뭐 그냥 무시하지 말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여담으로 조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관계로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는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 뭐 한 10분이나 5분씩 할애해서 나오겠는데 저는 한 번씩 누구들 상담을 할 때 지독히 운이 나쁜 사람이 오면 보통 같은 데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뭐 사람들 전 보러 갔는데 너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조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이사 갈 비용도 없을 건데 뭘 이사를 간단 말이고. 그래서 뭐 지독히 운이 나쁘면 결국 일단 이사는 못 가요. 예, 운이 나빠서 돈도 없는데 뭐. 그래서 저는 더러운 데서 아주 대운이 안 좋으면 아무리 이사를 가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일마다 꼬일 때는 어쩌면 큰 집을 이사하기 힘들 때는 저는 어떨 때는 과감하게 원룸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룸으로. 지극히 운이 나쁠 때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는 세월을 보내거든요. 그냥 팔고 나가야지 하면서도 안 팔려요. 그래서 뭐 10년씩 원집에 눌러앉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집을 버리고 이제 원룸으로 살아야 된다. 왜? 원룸은 전투형 주거 공간이에요. 교수님 뭐 알고 얘기하십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렇게 한 5년 하고 나서 제 운이 돌아왔어요. 예. 전투형 굉장히 힘들 때 있었어요. 저도 뭐 여러분한테 맨날 편한 삶을 사는 얘기만 하다 보니 뭐 편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도 살아오면서 50평생 넘게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럴 때 저도 과감하게 딱 원룸으로 와서 5년 만에 다시 일어났죠. 전투형 주거 공간으로는 이제 오직 돈을 벌든지 뭔가 일을 하든지 하는 공간이에요. 이 원룸이라는 거는 잘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원룸이 좀 더 어울릴 수 있다. 원룸처럼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 산다는 것은 그 땅의 기운을 누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잖아요, 원룸이란 게. 그러니까 사람은 넓은 면적의 어떤 기운을 누르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좁은 공간을 누르고 사는데, 그래서 집이 넓고 사람이 적으면 그 집의 길을 누르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8평에서 12평 정도를 누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쁠 때는 1.5평 정도도 못 누르고 산다는 거죠. 이 땅이 기운을 누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운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뭡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1인당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여러분 4인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4 곱하면 되죠. 뭐 이거 4만 곱해도 뭡니까? 4명이 살면 48평이 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30평 정도가 평균이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약간 마무리 짓고 다음 수업 진행할게요.